네, 이게 24V용 충전기인데요. 네, 볼트가 24V가 나와야 되는 충전기가 48V가 나온다고 보내주셨네요. 네, 배가 나오죠, 배. 네, 그러한 경우는 당연히 전자기기나 또는 충전하고자 하는 배터리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과충전으로 셀 자체가 오래가지 못하는 수명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그러한 걸로 또 충전이 됐다가도 금방 방전되는 그런 셀 불량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전기를 한번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볼트가 나오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전기를 꽂고 스위치를 켜봅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 와트 수가 몇 와트 정도나 현재 설정되어 있는지 좌측 상단 00으로 쓰여 있는 게 와트고 좌측 하단에 전류인데요. 스위치 켜보도록 합니다. 네, 9.6W 좌측 상단에 보시면 사각박스 위에 9.4W 암페어는 41mA 41mA 9.2W 9.2W 되겠네요. 9.2W. 자, 그런 상태에서 볼트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트 터미널 단자 끝에 여기를 쇠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되겠다면 이쪽에 테스트를 살펴보도록 하시죠. 48V 나오네요, 진짜. 그죠? 이쪽 테스트기를 좀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측정을 해봅니다. 24V 나와야 되는데 조심해서 양쪽이 세기 때문에 이런 게 측정할 때 48 9W. 자, 그러면 내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스위치를 끄고 분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로부터 옆으로 살짝 빼면은 이게 통 케이스인데요. 슬라이드 악스처럼 밀어서 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나온 상태에서 이제 부품이 어느 쪽이 이상 있는지를 눈으로라도 좀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그렇게 특별하게 눈에 이상 있는 거는 좀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쪽 항고 이쪽에서 이 저항이 조금 탔습니다. 원래는 이와 같이 띠가 둘러져 있어서 흑갈력 등황록 청자 회배 이렇게 돼 있고 금과 은 그래서 이렇게 12띠 중에 용량에 맞게끔 띠가 둘러져 있는데 그 띠가 다 타가지고 표시가 안 되네요. 그럼 저기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동안에 사진을 좀 많이 찍어 놨으면 그걸 가지고 참고 자료로 삼아서 요즘 말하는 빅데이터처럼 쉽게 빠르게 찾아서 일처리를 빨리빨리 할 텐데 말입니다. 좀 아쉽네요. 좀 더 그래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모델명과 더불어서 일단은 불량난 게 있으면 불량난 걸 먼저 시정을 하고 그리고 다음을 측정하는 게 순리겠죠. 왜 그러냐면 불량난 거, 손상된 거, 이상 있는 부품들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그 값이 같은 회로에 같은 패턴에 연결되어져 있을 때는 그쪽 값들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부품 소자가 이상 있는 경우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눈에 보이는 경우는 먼저 교체를 하거나 빼놓고 측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거 용량 어떻게 찾나? 갈 길은 모른데 아는 만큼 보인다는데 이거
네, 이쪽에 충전기가 24V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전격 출력해가지고 24V인데, 네, 이와 같이 24V 출력되어야 될 자리에 네, 44V 네, 배압이 출력되는 경우는 네, 보통은 두 가지입니다. 네, 물론 24V가 아니라 다른 12V가 24V 또는 48V가 86V 이런 식으로 배합이 나오는 경우 있죠. 꼭 정확히 배합은 아니라 치더라도 예를 들어 24V가 한 42V 나온다든지 그렇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는 그 전압 범위에서 굉장히 많이 2배 가까이 높게 나오는 경우는 보통은 이제 그 두 가지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같은 경우는 24V 날 자리에 48V가 나오는 거라서 그걸 좀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그 교보제와 같은 생각이 좀 나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제가 한번 논리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만 개념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죠. 잠깐 이거를 한쪽으로 놓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론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전에도 몇 번씩 설명을 드렸는데 동영상에 보시면 자격증반으로 해가지고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경우도 있긴 하고요. 저는 또 실전으로 이렇게 설명드리는 내용인데요. 자, 그거를 생각해 본다면 이제 첫째 같은 경우는 이제 뭐를 생각할 수가 있냐면요. 이게 트랜스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발진. 주파수 점유율이라 그래서 주파수 점유율이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듀티 사이클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번외인데요. 숫자를 한번 구태여 더 넣자그러면 제너 다이오드를 하나 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세 가지로 배합이 나올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가장 많이 의심되는 것이 트랜스포머라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생각할 수가 있죠. 트랜스포머는 바꿔주다, 변환하다, 변주하다, 그런 개념이죠. 전달하다. 이런 개념이긴 한데요. 그럼 전달할 때에 여기서 24V가 될 수 있도록 설명되어져 있는 건데, 그 트랜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또 지난번에 공식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인류적인 어떤 그 아젠다에 대한 형식되어 있는 제목, 목차에 있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다 보니까 중복되어져서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어떤 그 교과서처럼 책처럼 제목을 쭉 해서 아젠다를 쭉 펼쳐놓고 거의 퀘스트 깨듯이 쭉 설명을 드리면 중복되지 않을 텐데 그러한 부분 더러는 이렇게 할 때마다의 설명드리는 것은 또 다른 새로운 사람 때문에 설명을 드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내용 같은 경우 하시는 경우는 손가락을 이렇게 거꾸로 내서 이렇게 보다도 이왕이면 하트 좋아요를 좀 날려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봅니다. 왜 그러냐면 중복되어 있는 경우는 안 보시고 다른 동영상이나 다른 분한테 가시면 될 내용이니까요. 자, 그럼 이어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트랜스 같은 경우는 여기 1차단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트랜스 기호를 이렇게 적죠. 이거 같은 경우는 단권 트랜스다. 그래서 입력대 출력 들어가서 출력되는 게 하나 나오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또 절연 트랜스다. 1차단과 2차단이 나눠져 있는 것을 절연 트랜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절연 트랜스가 아닌 경우는 뭐냐면 비절연 트랜스 같은 경우는 여기 1차단과 2차단이 합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1차단이 코일이 이렇게 관계해서 나오면은 중간에서 뽑아서 하나는 공통 커먼으로 적고 사용할 수 있는 거, 사용하는 거. 이러한 경우를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보통 비절연 이렇게 부르고 있죠. 비절연. 이거는 이제 절연 트랜스다 이렇게 많이 부르기도 하고요.
비절연, 여기는 고리 쭉 가서 중간에서 원하는 전압만큼 뽑고 같은 컴먼으로 해서 그라운드, 접지 어스처럼 되어져 있는 부분을 컴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컴먼 자체를 같은 라인으로 쓰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는 절연이 아니라 여기 같은 경우는 절연이죠. 1차단과 2차단이 구분되어져 있는 거. 네,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또 복권 트랜스, 네, 복권 트랜스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절연 트랜스, 비절연 트랜스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요. 이 권선비를 어떻게 나누냐면은, 그럼 여기서 어떻게 어느 정도 뽑았을 때 이 내가 원하는 값을 찾을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는 전기 220V니까 220V 들어갈 때 여기서 110V짜리를 뽑고 싶다. 네, 서양전기가 보통 가전제품들이 110V이니까 100V, 110V, 120V짜리를 뽑고 싶다. 그럼 그 차는 어떻게 뽑을 것이냐? 그거는 공식이 있습니다. 네, 공식은 N1분의 N2 이꼬로 V1분의 V2 그러는데요. 네, 그러니까 권선비를 1차단에 여기서 몇 번을 감고 몇 전압을 넣게 되면 여기에 몇 회전을 감았을 때 몇 볼트 나온다. 이런 거가 이제 여기 공식인데요. 자, 그러면 뭐 이런 공식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들어낸 건 아닌데요. 어떤 거 수학의 정석, 네, 수학의 정석에 나와 있는 공식은 아니죠. 보통은 이제 예전에 수학의 정석책 하게 되면 공부할 때 한 권씩은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더 책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 게 아시죠? 성경책. 네, 두 번째가 아마 수학의 정석제였나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 계시고, 세 번째가 운전면허증. 네, 제일 많이 판매된 것이 베스트로 뽑을 수 있다. 그러면 어쨌든 뭐 농담이든 진담이든 간에 네, 수학의 정석에 보면 공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네, 전기는 네, 전기에 해당되어져 있는 네, 전자에 해당되어져 있는 네, 그런 책들 속에 나와 있는 공식이 N1분의 N2 니크로 V1분의 V2가 이게 권선비 공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계산을 이렇게 여기에다가 네, 100V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건수를 네, 100회 감았다. 그리고 2차 측에서 여기에서 뽑는 것이 10번을 감았다. 10회. 10회를 가면 여기 전압은 10V.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거든요. 간단하게 생각하신다 하시면. 그럼 여기가 11회 감았다. 그러면 11V 나오겠죠. 100회 감았다. 그러면 똑같이 아까처럼 복권 트랜스 같은 100회. 100V. 이렇게 나오는 거를 N1분의 N2, 그리고 V1분의 V2.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예전에 올린 내용들 좀 실전적으로 많이 테스트하면서 설명드린 게 있었죠. 네, 유튜브 목수의 꿈 채널인데요. 네, 접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트랜스 측정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있죠. 네, 트랜스 측정을 검색을 해보시면 트랜스 측정에서 여기 첫 번째 목수의 꿈도 나오네요. 네, 여기에 실전적으로 테스트하는 그 과정들을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트랜스 하게 되면은 이게 묵직한 트랜스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그 모니터나 TV에 들어가는 또 트랜스 있죠. 네, 그런 트랜스도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 있기도 하고요. 하나 더 있네요. 네, 인버터 트랜스. 네, 그러니까 인버터하고 하면은 이쪽 모니터, TV에 들어가는 그쪽 불 켜주는 인버터 동작 원리와 네, 테스트하는 방법, 고장 수리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하면서 네, 그쪽에 해당되어 있는 인버터 이상 유무 네, 점검하는 그 과정을 제가 쭉 해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예. 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러면 어떻게 고장이 났을까? 트랜스가 그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전압은 우리가 정해져 있는 전압이 네, 좀 어수선하죠. 네, 장내 정리가 좀 잘 되면서 무대 매너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상황이 좀 그리 됐네요.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네, 공식대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트랜스 다시 한번 더 그려봅니다. 철심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쪽에 NML 동선 코일 있고요. 자, 1차단에 들어가 있는 전압이 우리나라 한전전기가 220V죠. 근데 220V 그대로 꽂았으니까
설령 약간 차이가 있다 손 치더라도 200V나 또는 240V든지 뭐 그 이내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해서 2차단에서는 범위가 강압, 드롭, 다운되는 거니까 그렇게 폭이 높지를 않거든요. 그런 상태니까 그렇게 배수가 나오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이게 쉽게 예를 들어서 210V가 아니라 여기가 입력 잔압이 440V가 들어가야지만이 여기서 출력 잔압 24V 나올 것이 48V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이 들어가야 되면 여기가 24V 나오는 자리니까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 해서 그 정도 배수가 나올 리는 배수가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440V 동력 같은 경우 생각한다면 모를까? 또 동력도 아닌 상태고요. 이게 그런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은 여기에 부품에 허용 한계치 전압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품들인가는 견디지 못했을 때, 그 허용치를 견디지 못했을 때 부품이 터지게 되는 거라서, 예를 들어 휴지 같은 경우도 220V짜리가 있고 400V짜리, 380V짜리 용도가 또 다르게 있듯이 혼내서 또한 그 전압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부품들 같은 경우는 터지게 될 거란 말입니다. 특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개념으로 접근해 본다 그러면은 220V가 여기에 440V로 들어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입력직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어떤 것이 문제일 것이냐. 트랜스가 내부에서 쇼트 났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쪽에 쇼트가 났다든가 했을 때, 이쪽에 쇼트 났다든가 했을 때 여기에 관련되어져 있는 전압은 달라지겠죠. 2차단이 쇼트가 났다 그러면 전압은 오히려 24V가 아니라 다운될 겁니다. 드롭. 네, 그리고 1차단이 쇼트가 났다. 네, 그럴 경우는 1차단 같은 경우는 승합이 된다. 220V를 냈을 때 여가 이 자리에 440V 냈을 때처럼 효과를 준다 그러면은 여기 코일 건수를 많이 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많이 감게 되면은 여기는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 개념인데, 오히려 내부에서 쇼트가 났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원 설계 수치인데요. 여기서 이만큼 반절 하프. 네,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했을 때 220 들어갈 자리를 여기가 코일을 줄여놓고 220 그대로 집어넣기 때문에 이번에는 권선비 대비해서 전압이 24V 자리가 48V 나온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 트랜스는 굉장히 열이 내부에서 쇼트가 났기 때문에 열이 굉장히 많이 날 것이다. 뜨거 걸듯이 네,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열을 쭉 파도 누렇게 네, 휴지가 막 떨어지기 이전, 네, 서비스타가 막 떨어지기 이전, 네, 그런 상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트랜스 코일 안에 들어있는 에나멜 동선의 굵기에 따라서 열과 네, 휴지와 네, 서비스타 바리스타가 파괴되는, 손상되는 네, 그런 것도 관련되어져 있긴 있습니다만 논리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네, 그렇다는 개념이죠. 즉 원인은 여기 트랜스에서 1차단이 쇼트 원인이지 않겠느냐. 그렇다 그러면 1차단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는요, 아까 설명드려 있는 것 중에 보시면 발진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스위치 모드 파워 서프라이다. 그랬을 때는 스위치 모드는 SMPS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전압을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는 전압 자체를 일단 직류로 바꿔서 220이 교류죠. 교류를 직류로 바꿔서 직류로 바꾼 것을 굉장히 더 높게 올립니다. 높게 올려서 다시 내려오는, 그래서 주파수를 굉장히 빠르게, 그래서 2차단으로 넘겨주는 거. 네, 거기에서 다시 내가 원하는 폭을 뽑아서 쓰는 그러한 거를 우리가 보통 스위치 모드 파워 서프라이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IC마다의 발진 주파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발진 주파수를 굉장히 빠르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당연히 건너튀어져 있는 2차 측에도 그만큼 빠르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 전달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걸 뽑아 쓰는 거라서 전압하고 관련이 있죠. 예를 들어서 발진 IC 간단하게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모델명이 2576인데요. 이 주파수, 발진 주파수가 52kHz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실레이터라 그래서 수정 진동자, 네, 그게 52kHz에 해당되어 있는 건데요. 이번에는 2596이라는 IC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네구렛 IC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네, 150kHz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도 이거 같은 타이틀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네, 150kHz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다른 걸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차단을 보여드렸는데 1차단 IC 네, 보시게 되면 이 모델 같은 경우는 LD757호네요. 네, LD757호 같은 경우도 네, 주파수가 다 써 있습니다. 네, 주파수가 보통은 타이틀에 써 있거나 네, 또는 도표 작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써 있긴 하는데요. 이걸 한번 쭉 해서 한번 찾아봐 볼까요? 어디 써 있나요? 좀 더 많이 밑으로 내려가 있나 보네요. 좀 더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와 같이 네, 사양표처럼 되어져 있는 여기에 써 있는데 여기 없애게 되면 또다시 표시되어 있겠죠. 네, 여기 써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네, 미니멈 50, 네, 맥시멈 130 네, kHz니까 네, 그 중간 되겠죠. 네, 다음에 또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네, 조그만하게 6핀짜리인데 OB263 이런 OB274 이런 거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IC 같은 경우는 네, 주파수가 몇인가요? 자, 그러면 이 IC 같은 경우 여기 써 있네요. 20kHz 20kHz OB263 하나 더 볼까요? 네, 찾아놓은 것이 하나 더 있으니까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이거 같은 경우는 DM0560R 보통 이렇게 많이 부르는 네, 모델인데요. 이 DM0560R 같은 경우는 몇인가요? 주파수가 발진 주파수라는 여기 써 있네요. 이게 66kHz인가요? 네, 가지고 있는 부품들마다의 주파수, 발진 주파수가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범주 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의 회로상에서는 2차단 피드백에서 돌아오는 게 다시 일을 얼마만큼 시킬 것이냐 적게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듀티 사이클 주파수 점유율인데요. 네, 피드백이 들어와서 발진을 많이 해가지고 다시 또 일을 많이 하라 빨리빨리 보내니까 네, 스위치 모드 파워 서프레이 방식 같은 경우는 발진 주파수에 따라서 2차 측에 나오는 힘의 세기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전압폭도 그렇게 배수로 올라갈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죠. 네, 그렇다면 트랜스가 많이 의심되긴 하는데요. 자, 하나 더 있죠. 네, 세 번째 제너 다이오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또 잠깐 개념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너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항복 전압이라고 하는데 이 항복 전압이 이 회로상에서 쉽게 들어 이 제품 속에서 제너 다이오드 이게 실물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케이스에 보시면 이 제품 케이스에서 보실 때 몇 볼트냐면은 24볼트에서 암페어 수가 있습니다. 그 뒤 암페어 수가 네, 50암페어, 5암페어 표시되어 있거든요. 5암페어. 5암페어라 이러면은 이 자체가 굉장히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너 다이오드 같은 경우가 버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와트 수가 있거든요. 전압도 있고 또 와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쪽에 5암페어 해당되어 있는 거를 출력 전압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24V 이상 되는 전압을 제어하는 것이니까 28V 또는 뭐 32V, 36V, 42V, 48V 이런 게 나오는 전압을 제가 잡아가지고 여기에서 24V로 고정했고 안정되게끔 그 전압만 일정하게 흐르게끔 보내주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제너 다이오드도 커야 됩니다. 지금 현재 다이오드 하게 되면은 여기서 봤을 때 여기 D라고 써 있는 거 종류를 봐보시면 이렇게 D101 써 있는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유리처럼 되어져 있는 거 D109 이런 게 다이오드인데요. 제너 다이오드도 모양새에 따라서 약간 달랐습니다. 근데 이런 이건 제너 다이오드가 아닌데요. 제너 다이오드는 ZD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앞에 Z를 붙여서 Z.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굵어야 된다 이런 거죠. 와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를 견디는 제너 다이오드를 또는 2개, 3개 병렬로 해가지고 계속 와트 수를 내줘야 되는데 회로상에서는 그렇게 설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즉 이 제품에서는 제너 다이오드를 사용을 해서 출력단에서 제너 다이오드 가지고 최종적인 출력 전압을 조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너 다이오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출력 전압이 지금 이쪽에서 나오는 자리죠. 여기 콘센트 꽂아서 여기 콘센트 꽂는 것이 여기 이거 네, 꽂아서 쭉 최종 종단에 나오는 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전압이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제너 다이오드를 걸어서 항복 전압 견딜 때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설계는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죠. 제너 다이오드는 제가 또 앞전에 설명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네, 똑같이 제 유튜브 채널인데요. 네,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아까 같이 트랜스가 있고 이렇게 항복 전압이라 그래서 항복 전압을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에 두 번째 나오네요. 항복 전압에 대해서 제가 올려놓은 글 말씀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제가 하나만 올려놨나 봅니다. 항복 전압, 제너 다이오드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거는 여기에 보시면 목수의 꿈에 네, 항복 전압이나 또는 제너 다이오드 측정하는 법 이렇게만 해도 검색을 하니까 나오네요. 여기서는 항복 전압을 검색하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눌렀다 그러면은 바뀌어가지고 이게 두 번째 나오는 거네요. 네, 이렇게 해서 항복 전압에 대한 개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냥 했어요. 이거를. 그럼 여기에 지금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먼저 보충 설명드리면 여기 한번 찍어보도록 하죠. 여기 테스트기가 양단에 걸려져 있는 전압은 지금 이 테스트기 나오는 것이 8.68V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스트할 캐치기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어떤 거. 찍어보면은 여기에 걸리는 네, 이거 필요하다 싶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작은 제너 다이오드가 견뎌낼 수 있는 용량이 있기 때문에 출력단에서는 그런 제너 다이오드 방식을 써서 제어하는 그러한 식의 충전기는 아니다 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제품에서는 제너 다이오드를 가지고 이게 마지막 종단의 출력 전압을 제어해서 사용하는 방식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은 고장 원인은 이쪽 트랜스포머나 또는 피드백이 관련되어져 있는 듀티 사이클로 인해서 발전 문제일지 않을까 이렇게 개념을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컨셉은 24V가 48V로 승합이 돼서 배합이 나올 때 출력 전압이 더 높게 나올 때 그 원인을 어디에 있을까 라고 접근해 보는 쪽에 컨셉을 좀 잡아서 설명을 좀 드려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라서 다음에 어떻게 어디서부터 파트를 좀 나눠 가지고 접근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을 좀 줄이거나 또는 원인을 좀 알아나가는 데 있어서 파트를 구분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참고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의 일부는 적절치 않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수리하는 입장에서 체험 지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라서 일부 교과서에 나오는 논문이나 학술지 그러는 설계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정확한 공식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더 좋을 텐데 저는 그런 강의하는 그런 연구하는 그런 파트가 아니고 고객님의 어떤 수리하면서 잠깐 한번 우리가 소통하는 차원에서 찍어보듯이 하는데 거기에 조금 기술적인 가미가 좀 있으면 한번 좀 올려봐야 되겠다 라고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설명드리는 거라서 일부 부정확하다 라고 느끼는 경우는 책이나 또는 정확한 논문이라든지 학술지를 통해서 검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아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기억이 좀 나십니까? 예. 아까 몇이었었죠? 와트 수가? 네, 9.2. 네, 9와트. 보통 그랬었죠? 좌측 상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3.8.
3.8W로 돼 있죠. 네, 아까 시작할 때 이 와트가 몇 와트 했냐면 9와트, 9.2와트. 네,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전원을 켜고 스위치를 다시 킨 상태에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즈는 DC에 맞춰놓고 여기를 보시면 이게 출력단이죠. 현재 이쪽 케이블 단자에 되어져 있는 이거를 빼놓고 작업하는 거라서요. 이게 케이블 꽂거나 안 꽂거나 그 같은 자리 찍어보는 거니까 같은 거죠. 제가 현재 전압이 27V에서 30V까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저 전압 자체가 대략 한 48V니까 30V까지 떨어진다면 18V를 내리진 거네요. 그리고 중요한 경우는 와트수, 여기 나와 있는 와트수 자체가 아까 9W에서 3.8W.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반대리 이상이 줄어들었네요. 그런 상태에서 출력 전압을 찍어 보니까 이제는 안정되게 잘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4V 왜 안 나오죠? 24V 넘게 나오는데요. 그거는 충전기 고유에 가지고 있는 의도, 설계자가 24V로 딱 정해서 나오지를 않고 배터리를 연결하게 되면 배터리의 상태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하는데요. 배터리보다는 약간 좀 높게 나온 상태에서 24V까지만 충전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져 있는 거라서요. 현재 출력 전압은 27V, 30V 그쪽 범주 내에 나오도록 설계가 좀 되어 있나 봅니다. 이거 앞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앞전에 자료 같은 경우도 찍어 보니까 동영상에 또 똑같이 목수의꿈 채널에 이 모델 앞전에 수리한 내용이 또 하나 더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거기에 저항 수치는 잘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 저항이 중요하지 않았나. 그 당시는 다전 저항의 용량은 보이지는 않았고요. 다 찾아봤는데. 그리고 거기에서도 마지막 종단에 출력 전압을 측정했을 때 이 출력 전압이 거기 보시면 31V, 27V 그런 사이에서 움직이 변화가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라 해도 전기를 껐지만 콘덴서에 남아있는 전정 용량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데 다 꽂혀놓고 조립하다가 케이스 사시에 슈트나면서 고장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요. 이쪽에 저항 같은 용량 같은 경우 보니까 정확히 나와있지 않아서 추리해 가지고 저는 적절하게 꽂아 놓았습니다. 예. 이제 저는 조립 들어갈 겁니다. 수리를 마치고 이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전원을 꽂고요. 스위치를 켜봅니다. 아까 절점 시작할 때 저게 9W 또는 9.2W 그랬는데 지금은 4W, 3.9W 그러네요. 자, 그럼 출력 전압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똑같은 단자 터미널에서 측정을 해보시면, 자, 이때 다시 아까 보드 뗄 때는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합선이나 감전 위험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쪽 케이스 자체가 쇠기 때문에 정확히 그 자리만 딱 찍어서 전압을 측정을 해야 되겠죠. 전압은 이쪽에서 나옵니다. 이쪽에서 나오니까 이쪽을 살펴보시고, 저는 여기를 눈에서 떼지 않고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선은 알아서 바꿔줄 것이고요. 측정을 해보니까 29V, 27V, 31V 다시
27V에서 31V로 이 전압이 24V인데요. 네, 저기를 꽂게 되면 배터리를 연결을 하게 되면 네, 배터리 전압과 매칭이 돼서 출력 전압이 24V로 안정되게 네, 전원 공급은 대략 한 25V에서 26V로 충전되면서 네, 마지막 종단에는 25V로 이 안에 네, 센서가 다 측정을 해가지고 24V가 완전히 만층이 되면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 네, 그래서 이 같은 충전기하고 아답터하고는 방식이 틀리죠. 아답터 같은 경우는 계속 전기를 넣어주게 되는데 이와 같은 충전기에서는 전기를 넣다가 다 만충이 되게 되면 전기를 넣지 않고 다시 빠지죠. 네, 그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높게 전압에 걸리는 경우는 네, 그런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전압이 24V가 아닌 48V 배압이 나오는 거를 네, 수리 한번 하면서 네, 조금 기술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네, 부족한 면은 또 다른 쪽에서 보충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오늘 개념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